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러닝 사이언스 더 캠브리지에서 이제 출판한 핸드북인 러닝 사이언스 내의 인지적 도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지도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인지도제 이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봤을 때 이 책에서는 레이브 학자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데요. 그 전통적인 도제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을 이 레이브 연구물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도제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제 세심한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슈메이킹이나 파밍 같은 거였죠. 근데 이게 어떠한 세심한 과정이었냐면은 관찰, 코칭, 실습을 통해서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위 스킬로서의 그 모델링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과정, 전문가가 행하는 어떤 그런 수행, 그거를 모방함으로써 이제 숙달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그 안내나 코칭으로부터 이를 수행해 보았는데 이게 일종의 스캐폴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자의 필요가 줄어들 때쯤 마스터들이 이제 피드백을 줄이거나 이제 거의 주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레이브 학자의 연구물들을 좀 살펴보면 이 레이브는 좀 보케이셔널한 측면에 많은 연구를 좀 기울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을 할 때 이 레이브 학자의 연구물을 보기도 하고 또 콜린스나 브라운 학자의 연구물을 보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연구물의 어떤 차이라고 본다면 이 레이브는 보케이셔널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이 콜린스와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코그니티브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요. 어쨌든 이 어프렌티십,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이 이론이 생기기 전에 이 어프렌티십에서는 그 전문가의 모방을 통해서 이후 이 전문가의 스킬을 배우고 싶은 이제 도제, 견습생이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모방해 보면서 숙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이제 좀 얘가 좀 잘한다 싶으면은 이제 피드백을 거의 주지 않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을 보겠지만 이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서도 이와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코칭을 하고 그다음에 스캐폴딩을 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가 이전에 이 전통 도제에서 이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은 그 전문가의 복잡한 과제를 핸들링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그 어프렌티십이라는 도제의 인지적인 과정이 이제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뭔가 그 신발을 만들 때의 그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신발에는 뭐 어떠한 그 재료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재료가 또 적합하고 그 재료별로는 또 어떠한 속성이 있고 이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깊게 이해하는 과정에 그 커그니티브 프로세스가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도제는 신체 기술 학습에는 적합하지만 인지적인 기술 학습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인지 도제에서는 좀 세심한 학습 환경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심한 그 학습 환경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인지도제의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설계 원리를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컨텐트고 두 번째는 메서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퀀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시올로지 이렇게 네 가지의
범주로 이제 설계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수자로서 이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 교수자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 교수자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지식의 형태가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도메인에 관련한 개념이나 사실 그런 절차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도메인 날리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도메인 날리지를 뭐 교과서나 강의나 뭐 약간 이런 설명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날리지라기보다는 이게 스트래티직 날리지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휴리스틱, 컨트롤, 그 다음에 러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좀 쉬운 문제를 풀고 그 원리를 다른 데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풀면서 이제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와 비슷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여기에선 이제 generaliz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스트래티지에서는 내가 이런 과제 수행을 했을 때 내가 이 과제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휴리스틱 스트래티지는 좀 쉬운 문제를 풀고 그 원리를 좀 응용하는 거라면 이 러닝 스트래티지는 이제 복잡한 과정을 이제 세웠을 때 일반적인 전략에서부터 그런 어떤 지식을 확장하거나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라는 학습이라는 걸 할 때 이제 개념과 실제 적용 방법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컨텐츠는 그러니까 도메인적인 거, 그 다음에 쉬운 것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게 하는 거, 결국은 확인해 가면서 이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관한 이제 전략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이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 이론에서 이런 학습자를 전문가로 키울 수 있는 이제 커그니티브 프로세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메서드적인 측면이에요. 이 메서드는 그 페이즈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컨텐츠는 그 안에,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서 이제 교수자가 학습자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이 메서드는 이제 교수자의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에디 모델에서 어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수적인 설계를 하는 것처럼 이 메서드도 그 6개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서드의 페이즈라고 한다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라는 거예요. 이 모델링과 코칭과 스캐폴딩의 이 세 개의 이것은 안내된 실습이나 관찰 과정을 통해서 기능의 통합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돕는 건데 결국은 전통적인 도제의 핵심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커그니티브 어프렌티십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추가한 부분이
articulation과 그 reflection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exploration인데요. 먼저 하나씩 보면 이 모델링은 그 전문가의 수행을 관찰을 해서 그들의 작업 과정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옆에 표에서는 학생들이 관찰하도록 그 과제를 수행한다, 교사가 수행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델링을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도 많이 수행을 하지만 어떤 코드를 짤 때에도 기본적으로 그 예시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따라서 쳐봄으로써 이 코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칭 과정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수행을 좀 북돋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관찰을 하면서 뭔가를 제안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힌트를 주거나 도전적인 걸 부여하거나 아니면 스캐폴딩, 뭐 피드백, 뭐 이런 리마인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폴딩은 학생이 과제를 이제 완수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가 제공하는 지원을 좀 얘기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코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반면에, 스캐폴딩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더 좁게 지칭해요. 그래서 이 스캐폴딩이라는 거 안에 이 코칭이 또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또 코칭이라는 것에 또 스캐폴딩 크게 또 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둘 간의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근데 이 스캐폴딩은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제 페이딩하고, 또 프로덕트 페일루어 후에 또 스캐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rticulation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cognitive apprenticeship을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 페이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지식이나 사고나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교수가 처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해를 좀 정교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이제 articulation이고요. 이 articulation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후반부에 예시들이,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의 그 리플렉션은 이제 학생들이 뭔가 내가 어떤 학습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 학습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고 그런 어떤 측면을 많이 해왔다면, 이 리플렉션에서의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해온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좀 비교하면서 본인의 학습을 발전시킨다는 거에 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bstracted replay라고 해서 학생과 전문가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고 두 가지의 성과를 비교할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읽기 쓰기나 뭐 이런 어떤 도메인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소리내어 말을 하면서 녹음한 후에 그 녹음을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의 사고 과정과 이제 비교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think aloud라는 이제 우리가 스캐폴딩 할 때 배웠던 그 부분이 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exploration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안내하고 탐색하고 이제 유도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근데 이 exploration은 결국은 약간 정말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유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범주는 시퀀싱이에요. 이 시퀀싱은 학습의 활동의 순서에 대한 이제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쇠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increasing complexity. 그래서 복잡한 거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이제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거를 제공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increasing diversity. 이거는 좀 더 넓은 그런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요구되도록 과제를 좀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는데 그 순차적인 배열 속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좀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양한 기술들 간의 맥락적인 연관성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포 로컬 스킬은 그냥 전체적인 개념 먼저 학습하고 나서 좀 세부적인 기능을 배우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좀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해볼 수도 있고 뭔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여러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다 이해시키고 나서 부분으로 끊어서 배우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소시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학습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습 환경을 좀 사회적 연결에 관련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situated learning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적인 세계를 반영하는 과제를 이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과제들은 저희가 요즘에 그 캠프 같은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mmunity of Practice라고 해서 COP라고 해서 그 실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사 연구회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전문성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거.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이런 교사 전문성을 위한 그 교사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연구회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은 이제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관심사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목표를 수행하게끔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과목을 좋아하는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좀 분석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커퍼레이션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학생들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좀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동기부여를 부여해 주는 거죠. 특히 그 협업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마스터 러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통된 주제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공통된 그런 어떤 기간 속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북돋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시올로지 그 범주에 있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situated learning과 그다음에 common COP, 실천 공동체. 근데 이 학습 공동체, 학습자 공동체의 또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뭐라 그러죠? 그 지성, 공동지성. 네. 공동지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제 집단 지성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OP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라면 이 Communities of Learner는 이 그룹 집단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봄으로써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FCL이라고 해서 직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그려놨는데 하나의 토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룹을 이렇게 하는데 그 토픽 안에 하위 주제를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요. 여기 안에서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제안 속에서 아이디어 발산을 하고 나서 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모이는 방, 전문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A 주제에 맞는 내용들이 그룹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다음에 다시 본인의 그룹으로 가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다른 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점들이 좀 공통적이었고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것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집단적 지성을 이제 높이는 거, 이게 Communities of Learner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캐폴딩은 이제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면 이 스캐폴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페이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페이딩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학습자가 힌트나 아니면은 스캐폴딩 되어 있는 부분에서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이제 이해가 됐다면 이제 전문가가 그걸 줄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문제화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행을 하거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질문하고 뭐 과제를 수행할 때 그 학생들이 스스로 더 그들의 학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성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위해서 과제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촉진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고치키의 GPD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와 그 다음에 초보자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어떤 스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시드적인 측면에 조금 더 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 스캐폴딩 안에서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컴퓨터가 스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스캐폴딩 자체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낙인을 찍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끔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articulation에서 그 지식과 사고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이러한 컴퓨터적인 측면의 어떤 지원이 바로 이 BG의 ULL이라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왜 핀치들이 가뭄 동안 왜 죽었고 일부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토의를 위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낙인을 좀 더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 수업 중에 미로라는 걸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 발상과 수렴을 할 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얼굴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모을 때는 제가 좀 이전부터 잘해왔으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또 그 다음 상황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날리지 포럼이라는 그 플랫폼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론이든 어쨌든 뭐 해결이든 뭐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네트워크로 이 링크를 계속 걸어 놓음으로써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개념이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커뮤니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덧붙이고 그림이나 도표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래픽 조직을 만듦으로써 그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고 기존 노트랑 연결함으로써 뭐 연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해서 이 종합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날리지 포럼이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스캐폴딩에서 얘기했지만, 그 프로덕티브 페일루어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패할 거를 뻔히 알지만, 그냥 스캐폴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좀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한 다음에 이 실패를 새로운 개념 학습에 이제 이 실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뭘 실패했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 것에 적용해 볼 때 나의 약점이나 어려웠던 점, 내가 몰랐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정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컨솔리데이션 페이즈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공받거나 문제의 심층 구조를 식별할 기회, 그리고 학생들이 생성한 표현과 해결책을 조직화하고 개념을 학습,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프로덕티브 페일루어인데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 전략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리플렉션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본인의 수행과 전문가의 수행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abstracted reply 그리고 하나는 perceptual learning인데요. 이 abstract reply는 이제 자신의 결정과 전문가의 결정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는 거고, perceptual learning은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은 perceptual learnin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수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좀 기준, 준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성과를 좀 향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인지 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형태의 그 프레임워크로서 좀 제시를 해보시는 것도,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